네, 김이사 우리가 문화 충격 영킴, 영기마 용서가. 우리가 문화 충격 진행하면서 탈북자분들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잖아요. 그죠? 네. 북한에 있지만 그리고 사실 거의 탈북자들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예. 같은 조국민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 시민권도 나오고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여권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탈북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일가족 1,000명 이상의 그 탈북민을 구출하신 분 네.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런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도 최근에 제작이 돼가지고 각종 그 영화제 상 수상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최근에는 우드스톡 필름 페스티벌에서 저는 우드스톡이 대상을 필름 받았고. 페스티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근데 우드스톡 그러면 락앤롤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락앤롤 하고 예, 영화제도 있다고 그래요. 있고. 예,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에서는 유명하죠.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명하죠. 썬댄스. 진짜 예. 오리지널 필름들이 그 썬댄스에서 많이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갈렙선 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갈렙선교회 김서원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그 탈북자 유튜버 네, 그 김소연님? 이소연. 이소연님. 네. 제가 김씨라서 그새 까먹었어. 성을 예. 막 바꿔버리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두 오랫동안 출연하셨죠? 네, 오랫동안 지금 고정으로 그 오랫동안 이소연 하셨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종종 출연하셨고 그죠? 네, 네. 네. 몇 네. 년간 출연했죠?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만갑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여군 출신 이소연 하면 여군 다 출신. 예, 기억하실 것 같고 네. 이번에 제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네, 이게 1회까지 왔습니다. 예. 그 유명 탈북자들은 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다 한 번씩은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많은 친구들하고 방송도 하고 예. 또 다양한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오는 예. 예, 프로그램입니다.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사정이 있는 이야기가 뭐 물론 모든 탈북자들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좀 특별히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네, 그 뭐 이방갑에서 탈북민들이 나와서 우리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이게 한인분들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온다,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 그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저는 굉장히 눈물 없이는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아마 특별히 고르지 않아도 누군가의 이야기는 다 정말 굉장한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두 분도 다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탈북자가 이렇게 잡히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총상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너무 그 탈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북한도 손을 놓아버리고 어. 중국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그랬었어요.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예. 저희들 NGO 단체들이 얘기할 때 50만이 넘었으니까요. 음. 그런 너무 많은 인구 중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저희 갈렙선교회나 NGO 단체들이 이제 한국으로 여기 미국 LA도 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탈북민들이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었을 때 그 실상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뭐 팔려다니고 뭐 장기가 밀매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실상을 이제 탈출한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에 가서 알리고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금방 말씀하신 뭐 이만갑 프로그램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뭐 이런 데 나와서 탈북민 실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굉장히 그 국제사회에서 망신이고 네.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팔고 밀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탈북민들을 그 법을 강화하고 그들을 잡으면 다 북한으로 복송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뭐 중국으로 도와줄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네. 탈북자도 탈출을 못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2,600명 정도가 코로나 기간에 중국 감옥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북중 그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분들을 이제 북송시키겠다고 예. 중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김정일 정권보다도 지금 김정은 정권은 더 탈북자들에게 통제가 심합니다. 통제 뭐 법이 강력하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은 본복이라는 게 있어요. 본복이. 예. 그래서 최근 뭐 빠져나갔던 탈북자들을 뭐 공개 총살한다든지 뭐 주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는 거네요. 지금도. 아니 이거보다는 우리 이소연 씨가 정말 네. 어떻게 그 총살을 당하는지를 좀 설명 좀 말해주는 해주세요. 게 더 좋을 네.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은 이게 공개 총살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 결속시키는 목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탈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반역죄. 국가 반역죄. 이거 굉장히 큰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 이거 그런 그 광장 같은데,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예. 학교 운동장. 예, 이게 어느 시군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데가 학교 운동장인 거예요. 그럼 학교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앉혀놓고 총살을 하는데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럼 어디다 앉힙니까? 맨 앞에다 앉히죠. 앞에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제일 보라고? 앞에서 보겠네요. 제일 앞에서 봅니다. 이건 약간 은근히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세뇌 교육이네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너한테 트라우마를 이런- 심어서 예. 두 번 다시 이런 반역을 하지 마라. 그렇죠. 세뇌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번복이 아닌데 저희 북한에서는 시범겸 이러는데 절대 우리는 시범겸에 걸리면 안 된다. 예. 네. 우리 가족도 걸리면 안 되고 나도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공개 총살도 이루어지고 또 그 한창 탈북민들이 막 생길 때에는 공개 재판. 네. 운동장에 사람 모여놓고 앞에다가 탈북한 10명 세워놓고 망신 주는 겁니다. 막 이게 정말 돌멩이만 안 던질 뿐이지 일어서서 막 비판을 하고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 재판도 하고 또 보위부에서는 교회를 믿었거나 뭐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 이런 뭐 목사님을 만났다. 이런 친구들은 보위부 안에서 그 비밀 처형도 종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미국의 선교사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먼저 들어왔는데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네. 사람의 장기를 빼서 몰래 선교사들. 믿는 분들은 좀 계시나요? 이렇게 그 북한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네, 근데 오래전에 개신교 태어나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를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신앙심 마음속으로만. 가진. 직접 목격도 하신 거예요? 총살 장면을? 저희는 총살 장면을 목격했죠. 직접 목격하셨고. 그랬죠. 그 탈북자 1호가 저기 아닙니까? 김만철 씨? 저는 80년대 그분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아유. 예, 근데 한때는 그럼 북한에서 통제를 안 했다는 거네요. 막 이렇게 초반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예. 북한의 고난 행군이라서 뭐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 나가니까 그때는 뭐 배급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살으라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국경 지역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있는 국경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으로 왜냐면 강만 넘으면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요. 네. 사람이 굶어서 죽나 넘어가다 총 맞아 죽나 물에 빠져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배불리 한 끼라도 먹고 죽고 싶으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그때 아내를 만나서 네. 한국에 데려온 탈북자 1호고 어. 잘못 아시는데 김만철 씨보다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 훨씬 몇 년 전에 몇 왔어요. 년도였죠 그때가? 저희 집사람은 2000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사랑에 네. 빠져가지고 데리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데려오시다가 아니 사랑에 빠진 왜냐면은 건가요? 아.
기억 나시지 않아요? 김만철 씨 옛날에 김만철 그 씨는 가족 일가족이 와가지고 그때 그분은 8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80년대인데 배를 타고 일가족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뭐 귀순 형태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하는 맞아요. 거는 그분들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탈북자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네. 잘못된 예. 얘기가 많고요. 탈북민들이 사실 한국이나 뭐 미국에 와도 마찬가지겠지만 탈북자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물론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지원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도 뭐 기초수급자들 뭐 있죠.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뭐 탈북민이라도 더 월등히 뭐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탈북민은 와서 새로운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기초수급자 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돌봐주지. 그나마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한 6개월 정도요? 예,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게끔 네. 이렇게 하는 거지. 탈북민에 대한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금 네. 가지고 뭐 탈북자들은 뭐 거의 놀고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탈북을 하셨을 때 2010년도라 그러셨죠. 예. 일단 돌아오셨을 때 한국으로 남한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네. 남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디 저기 제3국 들려가지고 이렇게 오신 뭐 들려서 왔는데 이제 적응을 예, 하시는 적응한 것은 한국입니다. 어디서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 적응하는 게 이게 쉬웠어요. 예.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사실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 나오면 제일 감사한 것은 신분증 주는 거예요. 예. 네, 이것은 하나원 나올 때 신분증을 주민번호랑 다 네. 해서 주는데 나오게 되면 저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한국 분들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월 47만 원이라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주고 그 외에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내가 어떠한 그 직업을 찾아서 이러한 그 직업 전문 학교 같은 데 가서 네. 학원을 6개월 정도 다녀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면 2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줬어요. 네. 그리고 그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해라. 네. 네, 이런 혜택이었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임대 아파트를 줬습니다. 임대 아파트. 네. 월세가 네, 월세를 저희가 내고 관리비 내고 근데 괜찮은 월세요? 아니면 뭐 비싼 월세요? 아니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는 임대 그래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겠네요. 그래도 예, 너무 비싸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초생활 수급비 47만 원 받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를 25만 원, 관리비 내면 사실 통신비도 못 낼 형편이에요. 어떻게 살아? 예. 그렇겠죠. 그래서 나가서 그러면 알바 밥값이네요. 밥값. 그렇죠. 알바 서울에서.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또 47만 원 잘려요. 예? 안 줘요. 그치. 아르바이트 하면. 벌이가 일 있으니까. 벌이가 있으니까. 벌이 네. 있어서. 네. 예. 결국에 근데 직업을 찾아야겠네요. 네네. 그 47만 원 갖고 맞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예. 예. 근데 직업을 찾으셨어요? 결국 예,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47만 원을 한 3개월 정도 받다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150만 원 월급을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비를 자른대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엔 47만 원이 아깝더라고요. 어떻게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나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현찰로 사실 그거랑 해주세요. 비슷하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그 근데- 베네핏 받으려고 unemployment benefit. 그런 게 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뭐 맞아요. 일하는 게 낫지. 맞아요. 예. 회사 나가서 예. 일하니까 예. 내가 일한 것만큼 성취도도 있고요. 그렇죠. 예. 돈 받고.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예. 하셔야지. 아니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냥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고 이렇게 그쵸. 사회 나라면 받을 거 그러니까 다 사회 하면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사회 그러니까 일원이 되는 거예요. 뭐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 일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회사를 나가니까 사회를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분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 힘이 되고 그 편이 돼주는 분들 많이 만날 예. 수 있더라. 많은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좀 있나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이방인인 같아요. 거예요. 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차별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서 나도 생활이 차별당했거든.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다며. 이 교포, 친구만 해도 교포 차별. 교포 차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탈북자들도 네. 한국에서 왜냐면 한국이 좀 그 저도 이제 한국에서 콧대가 오랫동안 높잖아요, 살아서 저 은근히. 아는데 그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있고 야. 좀 이렇게 뭐 타인종에 대해서도 좀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아. 탈북자에 대한 시선도 아무래도 달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처음에 와서 취직을 하는데 그 저희가 취업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차로 신문 같은 거 보고 거기에 이게 직업 이게 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전화를 예. 해라.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 잘렸습니다. 전화해서. 그 저기 북한말 저 해서. 북한 억양 때문에 북한 억양 때문에 넌 안 된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막막하고 여기 저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막 고층 건물이 늘어서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 그렇죠, 자본주의라는 진짜 것이 한국은, 처음인데 한국은 너무 한국은 대단해요. 한국은 솔직히. 해가 다를수록 이렇게 그 방학 때 갈 때마다 예. 달랐어요. 그리고 진짜로. 2010년서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어 진짜. 그래, 아니, 제가 90년대도 마찬가지. 안 일구한다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쵸? 네. 일구한다고 전화하는 것 자체도 제가 굉장한 용기를 냈는데 굉장한 용기를 내고 좀 서운했겠어요. 서운하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아니요 눈물 났어요. 네. 네, 진짜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탈북자분들. 아마 아니,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여기 말 끊어서 근데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탈북 일을 하면서 예. 우리 탈북민들이 본인들은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또 그건 마찬가지. 탈북민들한테 그거는 맞아요. 가장 잘해주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방송에서 얘기한 그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네. 왜냐면은 여기서도 뭐 백인 우월주의를 탓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 인종차별. 아니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에 문제가 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네. 탈북자라도 물론 거기 그 다른 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면은 그 장애물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옆에서 맞아. 이소연 씨를 보면 사실 물론 어려움은 겪었지만 누구보다도 또 한국에선 이소연 씨를 알아주고 네. 뭐 찐팬도 많아가지고요 선물도 갖다 아, 주고 그때 유명인이시지 네.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유명인이시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절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적응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뭐 이소연 씨 같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국에서 있던 아까 중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어떤 트라우마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도 제가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네. 한국으로 데려오면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도망가에서 저를 딱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예뻤나 보다. 제가 아니 거꾸로 제가 키가 딱 누구 키만 할 것 같아요? 예, 김정일 키만 해요. 제가. 김정일. 예. 비슷하구나.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좀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우리가 이제 눈이 맞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제가 이제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모든 걸 알아본 거예요. 동남아 밀림으로, 몽골 아유. 사막으로 또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야 밀항으로 데리고 가면 어떡할까? 뭐 한국을 항공기를 한번 납치해 볼까? 뭐 별 하다가 결국은 비행기로 데려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구출하게 됐어요. 아, 그게 계기가 된 거구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내 때문에 예. 원하지 않던 동남아 밀림을 가고 뭐 이러다가 구출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소연 씨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소연 씨가 남편 데리고 와야 된대. 그 아. 남편이 오니까 형제 데려와야 된대. 형제 데리고 오니까 동생 와이프가 그러면 니네 가족만 데려오냐. 이게 그 체인 마이그레이션이네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에 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족 하나가 LA 왔는데 동생 데려왔더니 또 뭐 그런가 봐요. 진짜 네, 이렇게 미국도. 데려오듯이 예. 저도 뭐 많은 분을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탈북자를 구출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아까 이소연 씨가 말한 것처럼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 안 아픈 사연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굶어 죽고 형제가 결핵 걸려갖고 피를 토하는데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특히 저는 고아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가장 많이 데려왔는데 고아들 보면 부모 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어른들은 저 죽고 어떻게 힘없는 고아만 살아남았냐 이러는데 제가 고아를 데려온 이유는 고아들 네 부모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부모 사랑은 지구촌 어디나 다 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노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뭐 짜장면을 싫어하고 뭐 저기 그 G.O.D. 어머님 예, G.O.D. 그렇죠. 예. 그러듯이 북한도 엄마 아빠가 그 마지막 남은 식량 그 자기 새끼를 주려고 아끼고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기는 굶으면서 준다는 엄마는 거죠. 먹었다 배부르다. 예. 그리고 부모가 이제 사망하고 결국은 아이들만 남고 영양실조로. 예, 이런 고아들. 그래서 참 그게 제가 이제 탈북자를 구하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그 탈북자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두만강을 넘어오다가 죽고 나면은 물속에 죽으면 이게 시체가 퉁퉁 불어요.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중국 군대들이 예. 긴 막대기로 자기네 국민 시체가 아니니까 예. 중국 국민은 굶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예. 밀어요. 저쪽 두만강 북한 쪽으로 푸시하는구나.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그 북한 쪽의 군대들이 그 자기 국민인 줄 알고 땅에 묻어 죽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배급받는 게 없고 배고프니까 다시 또 중국 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체가 서로 그냥 이렇게 예, 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강 바닥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두만강 그 강바닥 밑에는 사람 뼈다구로 가득 찼다 이런 쪽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중국으로 넘어왔던 우리 탈북민들이 뭐 중국 농촌에 팔려가고 뭐 그런 건 그래도 다행이라고 그래요. 농촌에 팔려가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에서 좀 재수 없어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처음에는 네. 그냥 사실 탈북자들이 넘어오니까 불쌍하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농촌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나무 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예. 농촌이고 어디에 예.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 여자를 숨겨줬는데 그 여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탈북민들이요.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을 정말 알뜰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요. 예. 탈북자 집에 어느 집에 가든지 다 깨끗하구나.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중국 농촌에 가서 중국 사람도 막 지저분하게 사는데 너무 집이 깨끗한 거예요. 반하겠다. 그런 예. 탈북자.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나도 하나 탈북자 소개시켜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중국 돈 1,000원도 주고 이렇게 된 게 가다 보니까 인신매매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도 하나 소개시켜줘. 그럼 2,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3,000원 주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 여성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시장이 있으니까. 급기야는 이제 그 두만강 압록강 인간 사파리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서 또 거기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 집에다 시집을 보내놓고 3개월 뒤에 중국 경찰 옷을 입고 가가지고 탈북자 불법으로 데리고 살고 있다고 자기 또 빼갖고 와서 예.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2배네요. 근데 네. 2배만 되면 되는데 또 팔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말살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람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그냥 사람 가지고 무슨 물건처럼 예. 여기다 대여를 하는 그런 근데 수준이에요. 보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도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경찰차가 왱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밥을 먹다 갑자기 그냥 농 안으로 튀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딱 여기 한국이지? 네. 이 정도로 탈북민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또 이제 심할 경우에는 장기 밀매 같은데 팔려가. 장기 밀매. 예. 그러니까 장기 밀매가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진짜 그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공산당 쪽 선호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의외로 이세. 근데 거기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뭐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게스트로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10년 전까지는 네.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나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은 진행됐었고 네. 실제로 제가 데려온 아이들 둘은 장기 밀매에 팔려가던 아이를 아, 제가 구출한 7,500만 원을 주고 구해온 거예요. 7,500만 원이요. 네. 그 돈은 그럼 어떻게 마련? 그 비영리 단체랑 이런 데서 너무 지원을 너무 합니까? 감사한 게 뭐 누가 그 큰 돈을 예. 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소인 대표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예.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뜻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다. 그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소원 불어서 당신 지금 소원이 뭐냐?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장기 밀매에 팔려가는 두 아이가 있는데 연락이 중국에서 왔는데 이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1억 원을 그냥 두 말도 않고 쾌척해 주셔가지고 살려온 게 저는 직접 내가 살려왔으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라이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제가 그 전에 그 주성이 구출할 때도 주성이요.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하나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부모님 먼저 왔잖아요. 네네. 근데 6년 뒤에 온 거죠. 그 네네. 주성이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북한에서는 그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성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모가 연락 하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게 북한에 탈북을 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멸 예. 몰살당한다 뭐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이소은 씨는 용기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북한 내에서 사실은 그런 잘못되는 경우는 와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배가 고파서 넘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하러 중국에 갔다든지 이럴 때는 처벌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죠. 예. 요즘은 큽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냐면 여기 미국의 그 웬비어가 죽었잖아요. 오토 웬비어가 그렇듯이 북한은 무조건 저는 목사잖아요. 김일성 일가는 신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나쁘다. 정치를 잘못한다. 우리 김정은이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체제보다도 더 예. 심한 그 수령이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체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신이라고 네. 봐요. blasphemy 하는 blasphemy. 그 네. 가족들까지 타격을 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도 연좌제고요. 근데 주성이 같은 아이들 북한도 조그만 법은 있습니다. 근데 주성이는 저기잖아요. 아기니까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 나라에서 예. 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는 부모가 다가갈 수 없는데 저는 그때 주성이를 구해주면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감동이 있었던 게 주성이를 연락했는데 그 원래 주성이가 형제였어요. 알아요. 첫째가 있었잖아요. 예. 따로. 첫째가 근데 있었구나. 그 첫째가 있었는데 사실 북한은 전기가 안 돌아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북한에는 가끔 가다가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와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그 전선을 잘라가지고 또 구리를 중국에다 그 팔을. 뭐 밀가루 갖다가 팔아먹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서 전선을 잡았는데 전기 오는 거야? 그때 순간에 전기가 들어온 네.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언젠가는 내 새끼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죽었다는 걸 듣고 이제 거의 실신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 부모들이. 그래서 작은 아이라도 구해와야겠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제 자식을 내 품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주성이 부모는 주성이를 보고 2번 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큰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성이를 보는 순간 큰아들을 본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둘이. 예,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찾으면서 큰아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가족들 너무 기뻤고 또 무엇보다도 저하고 같이 그 탈출 루트에 같이 갔던 연예인 그 정성호 씨. 정성호 씨. 예. 예. 그분은 사실 그 다둥이 아빠거든요. 네 다섯 시절죠. 명. 5명이 네. 들어가나? 예. 그런데 되게 되게 걱정 많이 하더라고. 예. 보면은 막 자기가 잡힐까 그런데 봐. 근데 별로 자식 때문에 예. 자기도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런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서도 연예인이지만 자기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그 정성호 씨가 그걸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아, 맞아요. 무신론자였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부부끼리 잘 다니고 예. 또 저희 탈북 단체에다가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일 너무 예. 많이 하는 연예인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 또 하고 싶습니다. 계속 눈물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 음. 정성호 씨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네. 근데 그 어떻게 근데 자식을 놔두고 탈북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 그분들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금방 말씀하신 예. 대로 그분들이 그 중국에 넘어와서 부부가 코비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참 애매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양강도 해산이라는 그 백두산하고 이런 백두산이 나눠졌잖아요. 중국하고. 예. 그래서 나눠졌죠. 예. 예.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게 그게 큰 뭐 거의 그냥 그래서 와서 한 달만 중국 농가에서 일하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달 일하면 북한에서 1년 일한 돈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넘어와서 그 돈을 벌어서 아, 다시 아이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려고 일하고 네. 돌아갔는데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아 코비드하고 하려고 예. 6년 전이라 그랬죠. 예. 6년 전. 그래서 그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벌었던 돈을 뇌물을 준 거예요. 예. 자식을 얼굴이라도 보고 우리가 그 교화서든지 단련내든지 수용소에 끌려가겠다. 그러니까 북한 또 뇌물 사회다 보니까 뇌물 준 거를 받고 그럼 잠시 그 자식 보고 오라고 아. 그 한 사이에 이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식을 볼 사이도 없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아, 탈북을 그런 거네요. 한 거죠. 예. 안 그러면 저기 수용소 예. 끌려갈 위기니까 예.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자식들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살아 있으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용소에 가도 예, 자식을 자식을 못 못 보는 거고. 보통 수용소 가면 평생 거기서 예. 썩는 겁니까? 그렇죠. 평생 썩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안 그렇 뭐 저는 그 부분은 그런데 대부분은 뭐 정치범들은 평생을 예. 있을 수 있고요. 탈북자.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어느 기간 돼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차피 헤어져야 되니까 아, 차라리 탈북해서 사연이 있어요.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는 결심으로 한 게 그냥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아주 애기였을 때 보고 못 봤던 거잖아요. 네네. 6년간을. 참 네. 그 부모 마음도 가슴이 너무 아팠겠어요. 특히나 이제 첫째가 그런 감전사까지 당해가지고 그- 너무 네. 예,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저도 같이 그 주성이를 데리고 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이게 아기가 아니라 어른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정성호 굉장히 씨가 성숙하더라고요. 예. 계속 주성이한테 이래. 너 뭐 이거 필요하니? 뭐 하니? 그러면 일 없습니다. 예, 일 없습니다. 나중엔 정소 씨가 야 안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줘야겠다. 예, 맞아요. 그렇게 그럴 얘기했죠. 정도로 너무 근데 탈북해서 이제 부모를 딱 만난 순간 아 얘가 애기구나. 네. 막 부모한테 그동안 못했던 애정 표현 막 이런 걸 보면서 구해줘서 기쁜 것도 있고 굉장히 마음 아픈 분 이게 사실 탈북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 주성이한테도 이렇게 그 장소로 와야 된다 그런 걸 다른 연락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어떻게 먼저 연락이 하신 거 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 사실 이제 북한 일을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돈이 있어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예. 일이고, 근데 또 네트워크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예.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많은 네트워크가 사람들을 구한 것도 기쁘지만 가슴 아픈 게 아까 우리 이수연 씨가 전부 다 사연이 있다고 하듯이
북한 내에 그 가족들하고 다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려고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소은 씨가 탈북하기 전에 주성이네 집 좀 가봐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고. 같이 올 때 어리니까 예. 데리고 와라. 그 그래서 방법이 있는 사실 거네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도 꽃제비였는데 그때 맞아, 꽃제비. 네, 둘이 있었어요. 예. 그때 주성이 데려올 때 청년 둘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는 꽃제비가 하나는 부모가 있지만 먼저 탈북한 그 친구였는데 주성이를 얻고 넘어온 거예요. 예. 그 친구가.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한 친구는 한국에 와서 엄마가 자기 3살 때 고난행군 때 없어졌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연이에요. 한국에 와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는데 저는 고합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는 이런 뭐 기쁜 예. 일도 저한테는 있고 그러면서 주성이 그 일이 딱 그 마무리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백두산 근처에 이렇게 움막을 해놨어요. 예. 무슨 일 이건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자 보면 탈북자들이 하도 많이 오길래 중국계 움막에 그곳에 이제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간단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봤어요. 곳이 다큐멘터리 잠깐 나오죠 그 장면. 예, 예. 있어요. 예. 거기 장소에 주성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북한에 그 이번에 여기 미국에 온 계기가 됐는데 비욘드 유토피아 그 비욘드 유토피아. 예. 가족이 그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예. 탈북하면서 한 일주일 넘게 거의 한 달 고생을 하다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제 80대 노모. 너무 이게 운명적인 게 80대 노모는 일제 시대도 경험해봤고 예. 어리지만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다 거친 거예요.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부부 그분들은 이제 어떤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다 겪고 또 두 자녀들은 저 뭐야 김정은 시대를 살아면서 어떤 새로운 북한의 모습들 그래서 넘어오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들 그 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가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잘 한국에 정착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탈북시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구출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신들은.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소연 대표도 아들을 그 시기에 부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한국에서 성공했다, 한국에서 유명해졌다. 아무리 겉은 웃고 예. 있지만 속은 썩어가는 심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전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나 우리 자식하고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안 일어나면 엉덩이 때려주면 쉽게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저녁에 가서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 통닭 사줄까? 이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원일까요? 세상에? 거의 일상이잖아요. 이게. 네. 일상이 소원이에요. 네. 예. 근데 그 일상이 너무 자기가 갖고 싶어였는 거였는데 그 아들이 탈북했는데 잡힌 거예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북송돼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이러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예. 끌려갔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구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비욘드 유토피아가 사실은 그 가족들의 그 구출된 네. 어떤 기쁨도 있지만 우리 이소연 씨 같은 그 아픈 모습들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영화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 가족이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될까 네. 한번 그런 심정을 저보다는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이렇게 질문하기도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말씀해 주세요. 탈북민들이 그 주성이네처럼
주성인의 사연은 그렇게 애를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예, 사연이었고,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부모님도 북한에 계시고, 예, 저도 자식을 놓고 이렇게 예. 왔는데, 사실 뭐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탈북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예, 그래요. 그렇죠. 도박이죠. 도박이에요, 진짜. 그리고 저희들 이거는 입장에서 항상 북한을 이렇게 철통처럼 지킨다는 느낌이 네. 좀 항상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 저희가 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친구는 중국에 와서 목사님처럼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이게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아들이고, 네. 저희들은 오로지 브로커한테 의지해서 와야 되는데, 브로커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 오게 되면 엄마랑 애들이 떨어지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애를 따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자꾸 해유를 합니다. 너는 애를 데리고 가면 너한테 손해다. 애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애하고 같이 있으면 네가 더 잡힌다. 그러니까 애를 당분간 떨고 나라. 당분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아 힘드네. 예, 한국에 와서 가족이 자식이랑 같이 탈북한 가족들 보면 저는 너희는 행운아야 그럽니다. 예.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없으니까 자식을 놓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와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정말 이제는 자신 있다. 내 가족을 데려올 자신 있다 그러면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아, 네. 대다수가 그럼 탈북자가 이렇게 가족으로 탈북 가족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그건 드문가요? 맞지 않아요. 거의 있긴 있는데. 애를 아. 데리고 가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겠네요. 오히려 그 더 의심을 위험해. 받고 의심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것도 있지만 두만강 뭐 압록강이 겨울에 넘고 이러면 물을 해체하는데 아 수영. 여자 자신도 그 수영을 못 하는데 그 애를 그렇죠. 얻고 한다는 거는 아, 모험에 가깝잖아요. 아유, 그리고 또 저희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모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희끼리는 그땐 정말 앞에 내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담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행 속에 애기 엄마가 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진짜 죄송한데 그때는 아니 우리가 그 베트남 라오스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기가 어느 순간에 울어버리고 그 아기가 우리 일행 속에 끼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더 위험할 수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죠. 또 위험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같이 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도 정말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 처음에 방송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탈북민이 네. 어떻게 감히 방송인이 됩니까? 근데 그 국방일보에 제가 이렇게 북한 군에 대한 기고문을 어떤 분이 한번 써봐라. 그래서 한번 썼더니 그걸 통해서 실향민을 위주로 다루던 이만갑에서 예. 저한테 연락이 와서 탈북민 최초 1회 출연은 저 혼자서 그때 혼자 했었어요. 하셨습니다. 혼자서. 예.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만갑에서 실향민 했을 때보다 시청률 잘 나오고 그때는 탈북민이 알려지지 않을 때니까 그 각각의 사연들이 그냥 내 주변의 사연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방송을 타고 또 탈북민들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겪은 북한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실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북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권이 나쁩니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인권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예.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몰랐느냐. 독재 체제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다른 선택이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 길밖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폐쇄된 사회니까. 그러니까 탈북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네. 그 이유는 배고픔 때문이에요. 대다수 탈북자가 아니면은 자유를 향해서인가요? 예, 거의 저는 그냥 아니면 그럽니다. 그냥 그 시츄에이션이 북한에선 더 이상 살기 힘든 시츄에이션이라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 희망이라는 것도 뭐냐면 북한에서는 뭐냐, 너 왜 사냐 그러면 우리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살죠. 내가 뭐 먹자고 사냐 아니면 내가 살자고 먹냐. 그러니까
그 북한이 뭐냐면 대한민국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가을 단풍 되면 단풍 구경 가야죠. 이런 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 사야죠. 네. 내가 좋은 집 사야죠. 뭔가 이런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내 다음 끼가 걱정인 거예요. 우리 식구 지금 5식구인데 내가 저녁에 끼니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엄마가 뭐냐면 옥수수 국수라도 1kg 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막연했던 거예요. 평양 어디에 사셨죠? 북한에서? 저는 태어나서 학교 생활까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했고 예. 예, 이후에 그 전에 항해도 해주에서 해주에서. 예, 군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예. 제대해서 군대도 식량이 모자른가요? 군대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 들은 생활 게- 하셨어요? 예. 아 원래 그 여성분 다 여군. 군 생활 하시나요? 아니 자원에서 예. 자원에서.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북한이 하도 살기 힘들어서 군인들이 일반 주민들 물건을 훔쳐서 쓴다는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얘기 모르겠어요. 우리 둘이 많이 했는데 예,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 군인들이 아, 그 주민들 식량을 빼앗아 가지고 먹고 아. 그렇기도 실은-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우리 둘이 정말 가슴 아픈 건데 웃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제가 그 탈북민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15명을 탈북시켜갖고 휴스턴 대상 받은 탈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때 그 신혁이라는 북한 고아를 제가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 고아 한 명 데려오는데 15명이 따라 나선 거예요. 생각도 못하게. 그래서 인원이 확 불어가지고 정말 고생했는데 그 중에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북한 군에 제대한 그 북한 군에 13년 있었던 거예요. 네. 14년 해가지고 탈북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가족이 탈북한다니까 따라 나선 거죠.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집에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네. 우리 평균 키가 10cm 이상 초등학교 작다고 들었어요. 2학년? 예. 뭐 이만한데 예. 내가 하도 이렇게 근데 얼굴은 늙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많은데. 14년 군대에 있었으면 뭐 네. 당연히 늙겠죠. 그래갖고 제가 야 넌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살이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총 매면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키가 안 컸냐 그랬더니 군대 가서 너무 못 먹은 거예요. 예. 자기 그러니까 그 김- 사실이네. 김치에다가 사실이네. 그 옥수수 예. 그 강냉이 밥을 먹어본지도 그것도 백김치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김치 명절날 줘요. 네, 명절 명절날. 음식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웃긴 게 뭐였냐면 서해안에 조그만 섬에서 이렇게 그 근무를 했던 거예요. 서해안 진지. 예. 그런데 그 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 조그만 섬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때 그 20대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 당연하죠. 그때 제일 식성이 막 예. 왕성할 텐데. 근데 그래갖고 복면을 딱 하고 그 집에 그 아.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갔대요. 그래갖고 총을 갖다가 머리에다 딱 대고 이게 감자 아빠는. 내라 감자 내놓으라고 음. 그랬대요. 먼저 물어봐도 되는 거야? 감자 좀 주세요라고 먼저 총부터 갖다 안 주죠. 대야지. 아니 그러니까 안 주는 걸 알고 안 줘요. 줘요. 나도 그죠? 먹을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군인한테 다- 주니까 안 주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딱 제가 순진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딱- 너무 그거는 상황 자본주의 사회에 상황 네. 판단을 못하는 감자 못하고 내놓으라.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한단 말이 복면을 다 하고 갔는데 이러더래. 절민이 왔니? 뭐라고요? 병사의 이름을 아는 네, 거예요. 섬이니까. 절민이 왔니? 목소리만 듣고 아는 거예요? 뭐 복면 다 했는데 네. 절민이 왔니? 그러면서 감자 내놔라. 그러니까는 당기라. 아, 네, 그렇게 너 어차피 저거 가져가봤자 나는 어. 굶어서 죽는 게 싫을. 아, 너무 사는 게 싫으니까 차라리 쏴라. 이게 그 평양에 사는 분들은 좀 달라요? 생활이 좀 더 낫나요? 아니면 다 그- 그래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북한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일성 때는 그나마 뭐 국가적인 뭐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 배급제라는 게 좀 네. 살아 있을 때예요. 그렇다고 김일성이 정치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김일성 때부터 이게 독재를 한 건데 그 이후에 그 뭐냐면 북한이 핵 만들고 김일성이 죽고 예. 선군 정치하면서 고난의 행군 아사자 생기고 고난의 지금은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벌어 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그게 꽃제비 그냥 하고 마켓이죠, 그게 장마당이. 마켓이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장마당에서 돈 좀 버는 사람은 돈주들이냐. 근데 사실 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 뭐 한 달에 정말 뭐 몇백만 원의 수입을 얻어서 뭐 그냥 내 집에서 뭐 내가 운전하면서 산다 그러면 저는 북한에서는 제가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산다라고 해도 끼니 걱정을 안 할 뿐이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 치열하게 예. 그러니까 폐쇄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그 합법적으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켓이긴 하지. 뇌물 천국인데. 그렇죠. 또 걷잖아요, 정부에서. 뭐 잘못 걸리면 아. 걷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충성의 당자금. 아, 그다음에 뭐 우리 지역에 발전소 건설한다 하면 인민군대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돈을 걷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공산국가도 아닌 거예요. 뭘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걷어가면 나눠줘야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근데- 없고 그냥 뺏기만 하잖아요. 그냥 계속 걷어가기만 하잖아요. 제가 이게 오늘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러니까 공산주의 좋은 게 공산국가가 좋은 게 아까 무상의료, 예. 무상교육, 무상치료. 집도 무료로 주고 뭐 예. 이런 게 다 난 있다는데 의사가 없다고 들었어요. 아, 우산이 있어요. 근데 집은 줘요, 국가가. 근데 어떤 집이냐면 집을 주긴 주는 거야. 예. 이거는 뭐 내가 예, 사서 하는 게 공산국가. 아니라 예. 뭐 어떠한 세대가 있으면 주긴 주는데 집도 사실은 뭐 건설을 해서 계속 수요를 따라주는 게 아니고 막 그 어떤 집에 가게 되면 3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줄을 서서 대기줄을 아. 걸어서 어느 집이 가족이 다 죽어야 그 집을 아.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허구이고 허구네요. 무상치료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갔어요.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뭐 가서 의사는 뭘 해주냐면 수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네.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수술만 해줄 뿐이지 시장에 장마당에 나가서 맹장 걸렸으면 자 항생제 5개, 붕대 몇 미터, 그다음에 뭐 마취제 뭐,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통증 약은 뭐 해서 쫙 의사가 써줘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약을 사서 수술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의사가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의사한테 딱 갖다 주면 의사가 수술을 해주는데 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 의사가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항생제 5개 사오라 했으면 딱 5개 사가면 수술을 마취도 좀 잘 안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죠. 아. 근데 항생제를 8개 사서 그러면은- 의사한테 3개를 뇌물로 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예, 부패네. 부패가 있는 그쵸. 거네요. 어떻게 왜냐면- 보면 어쩔 수 팀 없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네요. 그러네. 진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 팀 문화네, 팀 문화. 그러니까 의사는- 집은 나중 서비스잖아. 이건 나중에 내는 건데 지금 이건 미리 내야 이거 되는 미리 거야. 내야 됩니다. 아, 이거 어쨌든 선물. 반대로 되는 거지. 팁은 팁을 먼저- 선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게 북한군 대대장이 한 4,500원 정도 받아요. 1달러의 한 절반.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그게 국가 월급이요? 예. 국가 월급 받아서 의사가 못 살잖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초코파이 내가 먹을 수 수술해 주는 사람의 항생제 3개 남긴 걸 가지고 마누라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돈 만드는 거고. 그다음 제가 좀 아프면 시장에서 뭐 영양제 사다가 의사한테 가서 나 주사바늘 한 번만 꽂아달라 그러면 북한 돈 1,500원씩 줍니다. 야, 1,500원.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다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굉장히 부패된 자본주의. 예. 그러면서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의 의사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의 의사대로 진행한다고. 의사들어지나. 아니 근데 이렇게 북한이 형편이 힘들어진 게 유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에 북한 더 스스로 가나요? 아니면 북한이 그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경제 제재를 갈수록 지금 핵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제가 봐요.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그래요. 제가 북한 일을 20몇 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에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북한에도 미제 뱃속에 기름기 꼈다 뭐 이러는데 네. 사실 북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 사실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네. 내가 굶으면서 맞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인심도 것은 그다음에 생기는 거죠. 예, 저 목사지만 그럼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예, 예. 내가 굶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은요 배불리 먹이는 걸 사실 원치 나라에서 않죠.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헝그리 정신. 아니 사람을 컨트롤하기 쉬운 게 가장 굶겨야 쉬- 컨트롤하기 예. 강아지도 쉽다고. 맞네요. 훈련 시킬 때 그러니까 그 먹이를 얘기를 빼서 제가 왜냐면 그렇게 생각이 어. 되더라고요.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굶기는 거 아닌가 이런 독재 국가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대놓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살아가는 생활의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예. 북한 주민들이 암기해야 되는 명언이 뭐냐면 배부르면 혁명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부르면 다른 김정은은 생각을 하게 배불러 되잖아요. 보이는데. 김정은은 맞아요. 배불 그렇게 완전 터질 것 배불러 같죠. 보이는데 예. 걔는 왜 그렇게 아, 살쪄도 되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탈북자들이 얘기하기를 장군님은 제기밥에 쪽잠을 주무셔서 그런다. 제기밥에 쪽잠이 뭐냐면 한국에 옛날에 어디 길 떠나면 주먹밥 있어요. 주먹밥. 그게 북한의 제기밥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항상 침대에서 발편잠을 못 주무시고 쪼그려서 아, 그래서 침대에서 내가 듣기로는 그 수입 치즈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렇다고 곤약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먹고 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발목까지 아파가지고 뭐 수술하고. 김정은 그랬다고 정도면 미국에서 초 엘리트급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러는데. He's king, dude. 예. He's number one. 저기 데니스 라드만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하고 굉장히 그 신나게 놀았다고. 뭐 여성들 라드만. 그, 신나게 놀았겠지. 농구 선수. 그 여자들 뭐라 그러죠? 네. 그 기쁨조 기쁨조. 멤버들하고 그런데 같이 저 파티하고 기쁨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데니스 라드만. 김정은보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10배 더 예를 들어서 잘 산다고 해도 사실 김정은보다 못한 거죠. 김정은은 킹이니까. 왜 그러냐면 야. 이쪽 사람은 부자일 뿐이지 부자일 뿐이죠. 누구 권력은 하나 없지. 뭐 감옥에 보낼 수 예, 없고 예. 죽일 수 그러네요. 없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죠. 아니 예. 핵폭탄이 있잖아요. 노캔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도 있고. 뭐 제대로 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 그래서 비욘드 유토피아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데스 영화제에서 관객상 그리고 우드스톡 필름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 잠깐 줄거리가 저희들이 이미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죠. 어떤 네네. 예. 그래서 북한의 뭐 사실 그 가족이 탈북하는 과정을 네. 북한서부터 한국 들어온 전 과정을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그 영상을 찍은 지금까지의 그 영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가족 또한 북한 뭐 체제가 싫어서 아니면 뭐 이래서가 탈북한 게 아니라 먼저 탈북했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북하게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갈렙선교 센터로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이 구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그린 것 또 하나 우리 이소연 씨 자녀가 탈출하다가 잡혀서 북한의 수용소에 간 과정 두 가지를 그렸는데요. 이걸 그리면서 이제 한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막 딱 끝나기 전에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그 미국 내에 10월 23일, 24일 이틀간 방영이 되고요. 10월 23일, 24일. 예, 예. 그리고 영국의 BBC에 BBC에서 예, 방영을 합니다. 방영을 하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그 노벨상 그 작품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아까 아니 그 감독님이 이 저희 비욘드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예, 전에 그 다른 했던 작품에 그 출연했던 분이 그 잘 조명해 주셔서 예. 노벨상을 받았다고 제가 어.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기대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자, 아주 어려운 얘기 예, 그러니까 너무 하시게 너무 돼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예. 지금 아드님이 대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좀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뭐 사실 저도 그 아들이 북송된 이후에 수용소에 갔다는 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네. 있고 그냥 기대라고 한다면 수용소에도 닫힌 구역이랑 뭐 또 형이 끝나면 나오는 구역이 있어서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실 이 영화에 참여를 했어요. 예. 처음에는 이 영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야. 이유가 이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더욱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에서
뭐 이제 영화제에 나가야 되고 또는 미국인들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에게 자극이 되는 거니까 제 아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수용소라는 곳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가 있는 거니까 더 나아질 건 없다. 더 나아질 건 없고 오히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권 침해 당하는 부분을 엄마로서 계속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에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욘드 유토피아는 성공한 탈북민, 자유를 찾은 가족과 지금 수용소라는 것에 가 있는 제 아들의 얘기긴 하지만은 그 우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하시는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탈북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 21세기에 그 나치 수용소에 비교할 수 없는 북한의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이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저는 이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들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자유의 땅, 이 거대한 미국에서 저희가 이 영화가 상을 받고 또 이제 23, 24일 날에 네, 우리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서 구글로 검색하시면 볼 수가 비욘드 있나요? 유토피아가 상영되는 극장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 네, 또 그렇죠. 도움이 네, 꼭 되고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아마. 이게 보면은 그 사운드 프리덤 같은 그런 그러네. 뜻이 약간 깊은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느낌. 있고 그리고 네.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그 탈북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항상 성공적인 이야기만 듣잖아요. 사실 탈북을 네. 해야지 성공해야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좀 슬픔과 또 이런 트래지디 이런 게 있는 거가 확실히 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Beyond Utopia 꼭 예, 시청- 많은 분들이 꼭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관람해 주세요. 예, 관람.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소연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충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